안녕하세요. 마음지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도 해야 할 일을 하나 떠올리고 계신가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오늘도 그냥 물만 틀었다가 끄고 나온 경험. 컴퓨터에는 제목만 달랑 써놓은 보고서 파일이 있고 본문은 아직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퇴근한 날. 아이 재울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늘도 같이 놀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만 머릿속을 맴도는 저녁.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속삭이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맨날 밀어서 막판에 허덕이지? 나만 이렇게 게으른 거 아닐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가 특별히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뇌가 지금 잠깐 파업 중일 뿐이에요.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걸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노력하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게으르면 성공 못해. 그래서 어떤 일을 미루고 있으면 제일 먼저 스스로를 탓합니다.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고 느끼죠. 하지만 뇌과학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피어스 스틸은 20년 넘게 미루기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관리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일을 미루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 같이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들. 예를 들어 불안, 두려움, 귀찮음, 지루함 같은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뇌가 잠깐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도 갑자기 집안을 정리하고 싶어진다던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뉴스를 끝없이 스크롤한다던가, 쓸데없이 카톡방을 들락거리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불편한 감정을 줄이는 것이 미래의 큰 보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선택, 즉 미루기를 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루는 버릇이 심한 사람의 뇌를 MRI로 찢어보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획과 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조절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성격 탓, 게으름 탓이 아니라 뇌의 구조와 특성에서 일부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는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 안에는 두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겁에 질려 있는 경비원, 편도체. 다른 하나는 회사의 CEO처럼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리는 전전두엽입니다. 편도체는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몸을 피하게 해주는 것도, 밤길에 수상한 사람을 보면 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는 것도 다 편도체 덕분이죠. 문제는 이 경비원이 너무 예민하다는 겁니다. 진짜 위험과 단지 불편할 뿐인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오랫동안 미뤄둔 집안 정리를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편도체는 이렇게 외칩니다. 큰일 났다. 실패하면 어떡해? 상사한테 혼나면 어떡해? 내 실력이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몸도 피곤한데 지금 이걸 한다고? 그래서 경보를 울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죠. 소파, 침대, 스마트폰, 냉장고 앞.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당장 기분이 조금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전두엽, 즉 CEO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좀 힘들어도 이 일을 끝내야 내일 아침이 편해질 거야. 미리 해놓으면 마음도 가벼워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CEO가 엄청 쉽게 지친다는 겁니다. 뇌 전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전전두엽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기능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겁쟁이 경비원은 점점 더 시끄럽게 떠들고 지친 CEO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듭니다. 결국 경비원이 회사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CEO는 한쪽 구석에서 손도 못 써보는 상황이 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는 상태죠. 이때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많이 합니다. 괜히 화를 내거나 해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밤 늦게까지 폰만 들여다보는 행동들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미루고 어떤 사람들은 덜 미룰까요? 여기에는 완벽주의가 깊게 관련돼 있습니다. 의외일 수 있지만 미루기가 심한 사람들 중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중간에 엉망으로 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마음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면 제대로 된 운동복도 필요하고 괜찮은 운동화도 사야 하고 운동 루틴도 완벽하게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에 필기도구까지 완벽히 준비되어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일부터 하자. 지금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못할 것 같아 하고 계속 미루게 됩니다. 이런 완벽주의는 30대, 40대에 특히 심해지기 쉽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고 집에서는 부모 역할을 해야 하는 나이. 남에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고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하나에도 엄청난 부담이 실립니다. 편도체는 이런 압박을 위험싱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시작하지 말자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해야 할 일은 미루면서 스마트폰은 몇 시간이고 보고 있는 내 모습. 정말 한심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건 역시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고통을 잊기 위해 즉각적인 쾌락을 원합니다. 이때 가장 쉽고 빠르게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SNS의 짧은 영상들, 자극적인 뉴스들은 노력 없이도 뇌에 도파민을 쏟아부어 줍니다. 뇌 입장에서는 힘든 업무를 해서 얻는 불확실한 성취감보다 확실하고 즉각적인 스마트폰의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경제적 판단인 셈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가 지금 너무 지쳐서 진통제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니 뇌가 겁을 먹은 건 아닐까? 뇌를 달래는 첫 번째 솔루션, 목표를 비웃음 나올 정도로 적게 만들기.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편도체가 무서워서 파업을 일으킨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정신 차려라고 채찍질하는 게 아닙니다. 겁에 질린 경비원을 안심시키고 지친 CEO를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진입장벽 낮추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청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뇌는 청소기 돌리기, 걸레질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떠올리며 공포를 느낍니다. 이때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서 뇌를 속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작게 쪼개야 할까요? 남들이 들으면 그게 뭐야 하고 비웃음이 나올 정도여야 합니다. 청소하기가 목표가 아니라 청소기 코드만 꼽기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설거지하기가 아니라 고무장갑만 끼기가 목표입니다. 운동하기가 아니라 운동화 끈만 묶기가 목표입니다. 보고서 쓰기가 아니라 파일만 열기가 목표입니다. 일단 고무장갑을 끼면 우리 뇌의 측자회기라는 부위가 자극을 받아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작동 흥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뇌는 하던 일을 계속하려는 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의 공포를 없애는 겁니다. 나 청소 안 할 거야. 그냥 청소기 코드만 꼽을 거야. 라고 뇌를 안심시키세요. 그러면 편도체는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작은 목표만 달성해도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허가해 주세요. 속으로는 어차피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뇌는 다시 이걸 거대한 프로젝트로 느끼고 또 도망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의지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에요. 하루 종일 결정을 내리고 충동을 억제하면 전전두엽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놔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그냥 입고 있는 걸로 나가면 됩니다. 보고서를 써야 한다면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열어둔 채로 자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준비된 상태니까 시작의 장벽이 낮아집니다.
폰을 덜 보고 싶다면 다른 방에 두고 자세요. 손 닿는 곳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집게되거든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의지력을 절약해줍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편도체에게 안전하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리는 이유는 위협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협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 되죠.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보고서를 못 쓰면 어떻게 될까? 상사한테 혼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럼? 그래도 회사에서 쫓겨나진 않겠지. 설령 쫓겨난다 해도 다른 회사를 찾으면 되고.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써보면 편도체는 진정됩니다. 아, 생명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 괜찮아. 또 다른 방법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지? 불안해. 실패할까봐 두려워. 잘 못할 것 같아. 평가받는 게 무서워.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의 활동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불안한 게 당연해.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누구나 불안하거든.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네 번째는 미국의 강연가 멜 로빈스가 창안한 5초 법칙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일 때나 혹은 씻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미치겠을 때 사용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머릿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겁니다. 5, 4, 3, 2, 1, 시작! 하고 몸을 튕겨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망설이는 시간이 5초가 넘어가면 하지 말아야 할 핑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합리화 회로가 작동하기 전에, 즉 편도체가 비상벨을 누르기 전에 전전두엽을 강제로 실행시키는 버튼이 바로 이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드세요. 뇌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당장의 작은 보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도파민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운동을 10분 했으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보고서를 한 페이지 썼으면 맛있는 커피를 마신다. 설거지를 끝냈으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본다.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을 연결하면 뇌는 그 행동을 긍정적으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자책을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루고 난 뒤에 자신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또 실패했어.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비난할수록 다음번에 미룰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책감은 그 자체로 거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또다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도피처를 찾게 되고 결국 또 미루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일을 미뤘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좀 피곤했나 보네. 뇌가 좀 쉬고 싶었나 보다. 괜찮아. 지금부터 5분만 하면 돼. 마치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듯이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루기가 적고 목표 달성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미루고 있는 일을 하나 정하세요. 딱 하나만요. 둘째, 그 일을 비웃음 나올 정도로 쪼개세요.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셋째,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불안, 두려움, 압박감, 뭐든 좋습니다. 넷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세요. 다섯째, 타이머를 5분으로 맞추고 시작하세요. 5분만 하고 그만둬도 괜찮아요. 여섯째, 끝나면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 6단계만 따라해도 오늘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5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는 것보다 뇌를 더 많이 바꿉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뇌는 평생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행동은 뇌의 신경 회로를 실제로 바꿉니다. 매일 작은 일을 시작하고 완료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편도체는 점점 그 일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마면 뒤에 숨겨진 뇌의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기력했던 건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싶었던 마음,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두려움 때문에 뇌가 과도하게 여러분을 보호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죄책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 내 뇌가 지금 겁을 먹었구나. 괜찮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읽던 책을 펴기만 하거나 널브러진 옷가지 하나를 옷걸이에 거는 겁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멈춰있던 뇌를 다시 춤추게 만들 겁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잠시 충전이 필요했을 뿐인 당신. 마음지도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지도를 응원해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